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12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그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장에 가시면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특별히 감독관이 얘기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을 전송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겠죠. 답안을 작성하실 때 슬라이드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A4 용지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1시간 동안 우리 6장의 슬라이드를 작성하죠. 1번부터 순서대로 제작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을 때는 출력 형태 보시고 글자가 깜장색이면 깜장색으로, 흰색이면 흰색으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개체의 출력 형태를 보실 때 그림자라든지 외곽선은 없는 데에 있도록 적용을 한다든지 있는 데에 없도록 적용한다면 감점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유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하실 때 1번에서는 꼭 생략을 해줘야 된다.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 도형과 하단에 로고를 넣어줘야 되는데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셔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군요. 세부 조건을 언급하는 점선으로 된 원의 경우에는 그리는 거 아니에요. 입력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그 친구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림을 넣으실 때 I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픽처라는 폴더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경로 잘 찾아가셔서 그림을 삽입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슬라이드의 용지 설정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슬라이드의 크기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크기는 사용자가 선택을 하시되 A4 용지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확인. 슬라이드의 순서 6개 맞춰서 미리 제작을 좀 해 놓을까요? 홈으로 가시게 되면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니까 제목들이 들어가는 형태가 맞지만 두 번째와 6번째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만 있고 아래쪽에는 텅 비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도형들을 마음대로 넣을 수 있겠죠. 제목만이라고 주시면 되겠고 3, 4, 5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내용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 슬라이드에 제목 및 내용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제목과 표, 기타 등등 데이터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죠.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를 누르시게 되면 형태를 골라서 작업할 수 있는 거고요.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 위에 보시게 되면 반짝이 도형을 넣어요 라고 하는 아이콘 모양 보이시죠? 요거는 좀 전에 넣었던 그 아이와 똑같은 아이를 넣겠다라는 뜻입니다. 반짝. 마지막 슬라이드는 제목만 있는 친구를 넣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셔서 첫 번째는 제목 슬라이드예요. 두 번째는 제목만 있는 슬라이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목과 내용들이 같이 들어있고요. 마지막 슬라이드 역시 제목만 있어서 도형들을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겠네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는 제목과 하단에 로고들을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터를 이용할 거니까 슬라이드 마스터의 경우에는 보기 메뉴에 클릭하시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가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가장 위쪽에 보시게 되면 1번 메뉴가 들어가 있죠. 1번 너를 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모든 친구들의 마스터가 되는 친구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위에 있는 얘를요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도형을 넣게 되면 다른 친구들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모양을 보시고 이렇게 2번 슬라이드에 있는 제목 도형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화살표 모양에 찾으셔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길쭉한 도형을 넣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위쪽에 육각형을 얹어주면 될까요? 삽입에 도형, 육각형을 얹어주겠습니다. 색상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어떤 색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선택하셔서 넣으시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보시면 도형에는 선이 없어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얘는요 라고 하셔서 도형을 선택하게 되면 도형의 서식이 바로 뜹니다. 거기에서 윤곽선이 없어요 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제목의 경우에 이렇게 밑에 깔려 있으면 글씨가 보이질 않겠죠. 글자 들어있는 상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맨 앞으로 갖고 오세요 라고 하셔도 되고요. 위쪽에 있는 도형 서식에서 맨 앞으로 와주세요 라고 하셔도 되고요. 편한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제목의 경우에는 글꼴과 크기와 색깔, 위치들도 정해져 있네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됩니다. 글꼴은 굴림, 크기는 40, 색깔은 흰색. 하단의 로고는 로고 3번을 가지고 오세요. 배경의 연보라색은 투명하게 지정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2번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왼쪽 구석에 로고가 들어있는 게 보일 거예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어디 있는지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ITQ 안에 픽처라고 하는 폴더가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로고 3번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삽입하게 되면 숑 하고 들어올 거고요. 이 친구를 왼쪽 구석에다가 가져다 놓으시면 될 텐데 크기가 너무 크죠? 조절점에다가 정확히 대시고 크기를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연보라색을 투명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상단에 그림 서식이 이렇게 뜰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색깔을 수정하실 수가 있군요. 색이라고 가시게 되면 투명한 색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가 쫓아다니죠. 얘를요, 연보라색 콩 찍으셔서 투명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슬라이드 빼고 2번부터 6번 슬라이드가 그렇다라고 했으니까 보시면 모든 슬라이드들이 다 적용된 거 보이시죠? 그 중에서 제목 슬라이드 너는 그렇지 않아 라고 제목이 들어있는 슬라이드를 선택하셔서 마스터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넣지 않겠다 라고 배경 그래픽을 숨기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제목에 도형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에는 도형이 없군요. 작업이 끝났으면 마스터는 그만 닫고 나오겠습니다. 전체 6장의 슬라이드 중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만 도형들이 들어있지 않고 2, 3, 4번은 모두 다 도형이 들어있는 게 확인될 거예요. 슬라이드 번호에 대해서 오른쪽 구석에 보여야 되는데 지금 번호가 보이지 않고 있죠? 슬라이드 번호가 보일 수 있도록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글자들 중에서 슬라이드의 번호를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의 번호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 구석에 생길 거예요 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제목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V체크를 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죠. 모두 적용.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번호가 보이지 않지만 2번, 3번, 4번에는 번호들이 보이는 거 확인이 되네요. 전체 구성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제작해 볼까요? 표지 디자인이로군요. 제목 슬라이드라서 제목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은 필요 없으니까 넓게 드래그 하셔서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고요. 도형과 워드아트 그림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세요. 도형의 경우에는 그림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도형은 사다리꼴이니까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사다리꼴을 찾아서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에 대한 서식이 쫙 뜨죠. 거기에서 채워주세요 라는 거죠. 도형을 채울 거예요. 뭘로요? 그림으로요. 그러면 그림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픽처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다고 했죠. 경로 잘 찾으셔서 그림 1번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문제 보시게 되면 투명도와 도형의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이 이렇게 뜰 거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를 찾으실 수 있겠죠. 도형의 효과를 보아하니 여기에서 투명도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네요. 대신에 부드러운 가장자리라고 하는 건 바로 보이니까 여기에서 5포인트짜리를 먼저 적용을 하도록 할 거고요. 투명도에 대해서 바로 보여주지 않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 그림에 대한 서식으로 따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거기에서 채워주는 거를 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투명도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50%라고 숫자 값을 맞춰줬더니 문제지처럼 흐리멍텅해진 거 확인이 되시죠? 워드아트를 넣어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글자의 종류 중에서 워드, 아트, 모양은 심심한 첫 번째 친구를 이용해서 타이핑하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보시면 변환을 시켜주세요. 역삼각형 모양으로요. 그리고 글꼴에 대해서 도둠에 굵게 반사도 시켜주세요 라고 일일이 지정이 되어 있죠. 예를요 라고 콩 찍으셔서 위쪽에 보시면 도형 서식이 보입니다. 도형이 아니라 글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글자에 대해서 수정을 해보면 되겠죠. 텍스트에 대해서 변환시켜 줄 거예요. 효과에 가시게 되면 변환 보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역삼각형을 찬찬히 찾으세요. 반사 효과 역시 전체 반사의 터치라고 하는 아이 이름을 정확하게 갖다 놓으시고 찾으시면 되겠죠. 크기가 좀 작아 보이니까 크기는 문제지와 비슷하게 조절점 이용하셔서 키우시면 되겠고요. 글꼴에 대해서는 홈에 가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홈에서 글꼴 도둠 굵게, 그림자는 들어있지 않으니까 섀도우는 빼도록 할게요. 그림 넣어서 마무리 지을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그림의 경우에 연보라색은 투명색으로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에 대한 서식이 떠 있죠. 색깔에 대해서 투명하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크기나 위치를 좀 정리하셔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끝났네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목차 슬라이드입니다. 출력 형태처럼 도형들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는데 그 도형에 대한 글꼴은 제목에 대한 얘기는 아니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만 해당된다 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밑에 깔려있는 도형 먼저 그려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오각형 도형을 쭉 드래그 하셔서 그려주시고요. 모서리가 살짝쿵 깎여 있는 도형도 넣어 보도록 할까요? 삽입의 도형 보시게 되면 양쪽으로 모서리가 쌍둥 잘린 친구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색상에 대해서 따로 언급이 없다면 색상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윤곽선의 경우만 특별히 선이 없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너네들은 이라고 두 개 한꺼번에 잡도록 할게요.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에 대한 서식이 보인다고 했죠. 윤곽선은 없어요 라고 하셔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글자를 쓰도록 할게요. 1이라고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선 바로 써지는데 이 위쪽에다가 글씨를 쓸 때는 도형이 없으니까 없는 글자를 따로 만들어 주셔야 되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글씨를 넣을 거예요. 텍스트 상자를 쭉 드래그 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죠. 전기차라고 한 가지만 쓰도록 할게요. 한꺼번에 몽땅 다 선택하셔서 복사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쌍둥이 복사되는 거 확인될 거고요. 반복하시면 되겠죠. 글씨 바꾸겠습니다. 글자들을 입력하시고 나서 모두 다라고 선택하시고 글꼴 도둠에 24라고 나중에 맞추시면 되겠죠. 제목을 안 넣었네요.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이 친구를 얘기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만큼이요 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하이퍼링크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쪼로록 블럭을 잡으시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하이퍼링크를 걸 거예요. 링크 어디다가요? 현재 문서에다가요. 문제에서는 슬라이드 3번과 연결하세요 라고 했죠. 슬라이드 3번이라고 확인하시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자동으로 파란색의 밑줄 쫙 그어진 하이퍼링크 형태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4번 중에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 그림 하나만 남겨주세요 라고 했군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을 불러 오시고 나면
전체 6개의 그림이 다 같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분 요만큼만 필요한 거죠.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서식이 뜹니다.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클릭하셔서 가장자리에 깜장색의 칼날 모양이 보이면 이 친구를 드래그 하셔서 원하는 부분까지만 보일 수 있도록 조절을 하시고요. 다 됐으면 비어있는 공간을 누르셔서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위치를 옮기시면 됩니다. 도형들을 제가 너무 크게 그렸군요.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 슬라이드로군요. 타이핑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요 라고 클릭하셔서 데이터 입력을 하실 때에 이렇게 너비가 다르다는 건 상자가 서로 다르다는 거니까 한글을 먼저 입력하셔도 좋고 영문을 먼저 입력하셔도 좋고 어쨌든 하나의 문단을 먼저 완성을 하도록 할게요. 글자를 입력하고 나면 글머리 기호를 먼저 지정을 할 거고요. 문단에 대해서 글꼴들 맞춰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은 이라고 선택하셔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맞춘다고 했죠. 기호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문단의 경우에는 화살표 모양입니다. 두 번째 문단의 경우에는 한 칸 안쪽으로 들어가는 수준 낮춰주도록 할까요? 수준을 더 낮춰주는 건 목록 수준 늘림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한 발짝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글자가 작아지는 게 확인될 텐데요. 기호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꿔주도록 하죠. 기호들이 끝났다면 이제 글자의 모양들 맞춰주시면 될 텐데요. 글자는 공이 굴림이라고 하는 글꼴을 가지고 있고요. 간격은 1.5줄이라고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있네요. 공통적인 부분을 먼저 설정하도록 할게요. 몽땅 다 라고 선택하셔서 글꼴은 굴림, 줄 간격은 1.5. 이제 첫 번째 아이들은 글꼴이 굵어요 24. 두 번째 아이들은 굵지는 않습니다. 크기만 20. 결과물과 비슷하게 위치가 조절되도록 상자를 조절하도록 할까요? 이 상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쪽에 글씨만 바꿔치기 하시면 되겠죠. Alt 누른 상태에서 더하기가 뜨면 질질질 끌어서 내리시면 되겠고요. 상자는 이번에 넓게 조절해서 쓰겠습니다. 텍스트 입력이 끝났으면 동영상을 삽입해 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비디오를 넣을 거예요. 비디오. 경로는 그림 들어가 있는 픽처라고 하는 방안에 똑같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을 삽입하시면 되겠고요. 동영상의 경우에는 재생을 할 때 자동으로 반복 재생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군요. 재생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재생은 자동 실행할 거고요. 반복적으로 재생할 겁니다 라고 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 세 번째 텍스트 동영상도 끝났네요.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로군요. 표의 경우에는 왼쪽과 위쪽에 도형들이 얹어져 있어요. 그거 빼고 나머지 표가 몇 줄에 몇 칸인지를 세시면 되겠죠. 제목 넣을게요. 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삽입 단추를 누르시고요. 세 줄에 세 칸이죠. 3열 3행 확인 단추 누르시게 되면 표가 만들어졌을 텐데요. 조절점 이용하셔서 대략의 위치 비슷하게 맞춰 주셔야 되겠죠. 데이터 입력하겠습니다. 표 안에서 도형 안에서의 글자들은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도둠의 18이라고 몽땅 다 블록을 잡으셔서 홈에 가시면 글자에 대한 거 설정할 수 있죠. 굴림의 18. 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표에 대해서 스타일도 마저 맞춰주도록 할게요. 표를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표에 대해서 디자인이 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테마 스타일 1번, 강조 6번을 찾으시면 되겠죠. 색상을 보아하니 우리 건 되게 알록달록해 보이고요. 결과물을 보니까 색깔이 차분하죠. 왼쪽에 보시게 되면 머리끌 행과 줄무늬 행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체크를 해제시켜 주시게 되면 결과물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글자들 가운데다 배치를 해야 되겠군요. 도형을 얹어 보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을 만드실 적에 빈 그릇을 돌리게 되면 글자를 썼을 때 뒤집어서 써져요. 그렇게 뒤집는 방법도 있고요.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이 뜨죠. 요걸 좌우로, 상하로 대칭을 시켜줄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글씨를 쓰면 글씨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돌려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좌우 대칭을 하기도 합니다. 맞춰서 선택해 주세요. 좌측 도형의 경우에는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군요. 도형 채우기 가게 되면 그라데이션으로 채울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래쪽 선형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Alt 드래그 하셔서 복사, Alt 드래그 하셔서 복사. 크기를 적당히 맞추시면 되겠죠. 상단의 도형도 얹겠습니다. 삽입의 도형. 한 세트를 잘 만드셨다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넓게 드래그 하셔서 이만큼이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되죠. 몽땅 다 선택하셔서 글꼴 맞춰줄게요. 굴림의 크기는 18. 색깔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은 없지만 까매 보이니까 깜장색으로 넣으시면 되겠고요. 상자가 좀 좁은가 봅니다. 조금만 더 넓게 할게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로군요. 차트를 만드시려면 아래쪽에 차트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만드세요 라고 했네요. 기본적으로 묶은 세로막대형 잡혀 있을 겁니다. 확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재화창이 뜰 거예요. 여기에서 값을 똑같이 입력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데이터를 입력하고 아래쪽에 만들어진 차트를 보아하니 쓸데없는 항목 3번과 4번이 보입니다. 이 친구들은 이만큼을 딜리트로 지운다고 해도 영역은 남기 때문에 아예 그 범위를 해제시켜 주는 게 좋겠죠. 모서리에 보시면 꼭지점이 보일 거예요. 꼭지점에다 마우스 정확히 갖다 대시고 범위 자체를 이만큼만요 라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범위 설정이 달라지는 거 확인되시죠? 수정하셔서 이렇게 두 가지의 계열막 보일 수 있도록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역별로 이렇게 막대 세워진 형태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요 차트를 입력하는 데이터 창 떠 있는 상태에서 행과열을 전환하셔야 해요. 행렬 전환이라고 단추를 누르셔서 이렇게 지역별로 나오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더 이상은 수정할 게 없다면 데이터 창은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차트 안에 글꼴은 도둠에 16, 바깥에 외곽선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글꼴은 이라고 홈에 가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도둠의 크기는 16.
외곽선의 경우에는 글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홈에서 볼 수 없습니다. 차트의 디자인과 차트의 서식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차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커다란 모양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서식이 하나씩 하나씩 세세하게 수정하는 얘기이지요. 외곽선이 있어요 라고 윤곽선을 까맣게 넣어주시게 되면 테두리선이 보일 거고요. 세부 조건을 하나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제목, 예를요 라고 제목 넣을까요? 그 꼴에 대해서 굴림 24. 채우거나 그림자를 주거나 색깔 주는 거에 대해서는 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죠. 서식에 가셔서 도형을 채우겠습니다. 흰색. 도형에 테두리를 넣을 거예요. 검정색. 그림자가 있을 겁니다. 차트 영역에 대해서, 그림 영역에 대해서 색상 값도 지정이 되어 있군요. 차트를 작업하실 때 커서를 차트 안에다 두시면 차트 영역인지 제목 영역인지 그림 영역인지 이름이 다 뜹니다. 차트 영역이라는 이름이 떴을 때 클릭하셔서 채워주는 건 서식에 가서 작성을 하지요. 도형에 채우기 노란색이라고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림 영역이라고 떴을 때 색깔 흰색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데이터 서식에 보시게 되면 수소차 계열만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수소차라고 하는 건 주황색의 막대 얘네들을 얘기하네요. 그렇다면 예를요 라고 주황색의 막대를 선택하게 되면 모든 주황색 막대가 한꺼번에 선택되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차트의 종류를 변경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떠요. 수소차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까 수소차 묶은 세로 막대형이 아니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보조축으로도 지정을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보조축도 V체크 선택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죠.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하는 건 이렇게 숫자 값을 표현해 달라 라는 거예요. 대전광역시의 전기차에 대해서만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는 이 동네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기차라고 하는 건 이 파란색의 막대를 얘기하는 거군요. 예를요 라고 선택하면 모든 파란 막대가 선택이 되네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얘만이라고 선택이 풀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데이터에 레이블을 추가할 수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이 바로 값을 표시한다 라는 뜻이죠. 세부 조건에서 표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그 이외의 나머지 형태들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차트가 좀 좁아 보이니까 높이를 높여주도록 할게요. 제일 큰 차이점은 아래쪽에 표 모양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큼직큼직하게 차트 디자인 보입니다. 차트 디자인에서 필요한 차트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 표를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그 테이블이 현재는 없는 상태인데 있도록 해줄 거예요. 범례 표시를 포함하셔야 앞쪽에 이렇게 범례가 같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이 아래쪽에 있는 범례는 필요가 없는 거죠. 선택하셔서 지우면 되겠고요. 중간중간에 눈금선들 이 친구들은 필요가 없죠. 예를요 라고 정확하게 찝으셔서 눈금선들이 요래요래 선택됐어요. 동글동글 동글들이 보이면 딜리트로 지워주면 되겠네요. 선들을 보시면 좀 뚜렷하게 보이는데 우리 건 선들이 좀 흐리멍텅하죠. 선에 대해서도 모양을 좀 바꿔주도록 할까요?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축에 대한 서식을 바꾸실 수가 있을 텐데요. 선 모양에 대해서는 이 깡통 모양 선택하셔서 채우는 게 아니라 선에 대해 할 말 있어요. 실선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선이 짙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도 선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실선.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도 역시 선에 대해서 실선이라고 하셔서 좀 짙게 바꿔줬고요. 왼쪽에 있는 주축은 0에서부터 800까지 100단위로 들어간 거 불만이 없습니다. 보조축의 경우에는 0부터 1500까지인데 값이 달라졌군요. 그렇다면 이 친구 보조축에 대해서 좀 더 손질을 해야 되겠네요.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막대기에 대해서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400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 최대값을 1500으로 올릴 거고요. 기본 단위가 200이기 때문에 200, 400, 600이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 값도 500이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문제지처럼 그렇게 500 단위로 수정이 되겠죠. 도형을 넣어서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설명선 중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쭉 드래그해서 만드시면 되겠고요. 노란색 점은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모양을 이쪽으로 뺄 거거든요. 라고 당겨 주시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수정되는 거 보이시죠? 스타일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 있네요. 미세 효과, 파랑의 강조 1,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의 모양도 지정이 되어 있죠. 맞춰주시면 됩니다. 도형에 대한 서식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서 미세 효과의 파랑 강조 1이라고 찾으시면 되겠죠.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맞춰줍니다. 굴림의 18. 마지막 6번째 도형 슬라이드 제작하도록 할게요. 도형 슬라이드를 작성하실 때 도형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마지막 시간까지 완성을 못할 것 같다 싶으시면 우선 이렇게 도형과 스마트 아트 그룹으로 묶어서 애니메이션 주는 작업까지 완성을 할 수 있도록 이 친구를 먼저 작성해 주시길 권합니다. 아무래도 기능들 따로따로 모든 기능들을 놓치지 않고 하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도형만 작성하다가 시간을 다 허비하시게 되면 나머지 기능들은 점수를 확보하기가 어렵겠죠. 저는 일단 순서대로 쭉 작성을 할게요. 도형들을 다 넣었으면 타이핑 할게요. 도형을 뒤집었을 경우에는 글씨도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글씨를 따로 얹어주시면 됩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글자를 넣을 거예요. 텍스트 상자, 클릭 드래그 하셔서 상자를 만드시고요. 도형들의 색깔은 서로 달라 보이는 경우에는 다르게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글꼴에 대해서는 도둠의 18이라고 했네요. 얘들아 라고 몽땅 다 선택하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죠. 스마트 아트 얹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스마트 아트를 넣을 거예요. 화살표 모양으로 순서대로 지정되는 건 프로세스에서 찾으시면 더 빨리 찾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가장자리에 있는 이런 조절점을 이용하셔서 크기를 조절하셔야 동시에 모든 아이들이 한꺼번에 크기 조절이 일률적으로 돼요.
스마트 아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 뜰 거고요. 색상이 알록달록해 보인다면 색깔을 변경하시면 되겠고요. 색상뿐 아니라 디자인도 지정이 되어 있죠. 어느 게 만화인지 어느 게 경사인지는 적용을 해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만들고 보니 칸이 하나 모자라는군요. 개체를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왼쪽에 있는 텍스트 창을 열겠습니다. 연결, 시작, 충전 중 다음에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충전 중이라고 하는 글자 뒤에다 커서를 놓으시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개체 하나가 더 만들어져요. 더 이상 추가할 게 없다면 텍스트 창은 닫으시면 되겠고요. 색깔이 알록달록하지는 않고 여기에 대해서 모양만 바꿔주도록 할까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3차원의 경사, 글꼴에 대해서 역시 도형들처럼 도둠의 18이라고 해주면 되는데요.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각각 독립적인 아이들, 독립심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이 한꺼번에 잡아서 글꼴을 맞추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얘네들이라고 따로, 쟤네들이라고 따로따로 글자의 모양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배치가 다 끝나셨으면 그룹으로 묶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시면 되겠죠. 1번이라고 하는 건 왼쪽에 있는 그룹, 2번이라고 하는 건 오른쪽에 있는 그룹, 그 그룹들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의 효과가 서로 다르니까 그것도 구분하셔서 만드셔야 되겠죠. 이만큼이요 라고 몽땅 다 잡으셔서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의 서식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그룹으로 묶겠다 라고 하게 되면 한 덩어리가 묶여지는 게 보일 거고요. 움직 애니메이션 줄 거예요. 애니메이션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날아오기 옵션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서 날아와라 라고 되어 있네요. 옵션에 가셔서 오른쪽에서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날아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2번 그룹도 몽땅 다 선택하시게 되면 도형의 서식이 뜰 거예요. 그룹으로 일단 묶어 주시고요. 애니메이션 움직임을 줄 겁니다. 그룹화한 다음에 회전을 시켜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애니메이션은 회전이라고 주시게 되면 두 번째에 대한 애니메이션까지 적용이 끝났죠. 제대로 잘 하이퍼링크라든지 애니메이션이 설정되어 있는지는 슬라이드 쇼로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두 번째 목차로 넘어갔고요. 하이퍼링크 걸린 거 손가락 모양 보이죠? 클릭하셔서 자동으로 재생되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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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거에서 애니메이션 걸었던 건 오른쪽에서 날아오고 있죠. 그리고 빙글빙글 회전해서 날아온 것까지 완성이 됐네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경로와 이름 정확하게 맞추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저장 어디다가요? 시험 문제에서 지시가 되어 있었죠. ITQ라고 하는 곳에 폴더 마련되어 있고요. 파일은 수업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이라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파일의 이름이 이렇게 뜨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2021년 12월 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고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내년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